제 이름은 이혜자입니다. 평범한 주부였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남편 민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며 늘 바빴습니다. 늦은 귀가는 일상이었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그렇게 말하며 맞아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 지훈이와 5살 수민이에요. 매일 아침 도시락 싸고 저녁엔 숙제 봐주고 정신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래도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만의 평화로운 가정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남편은 주말에도 일한다며 자주 나갔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랑 골프 쳐야 해. 그런 말을 들으면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니까요. 때로는 늦은 밤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회식이 길어졌네. 그럴 때마다 해장국을 끓여줬죠. 동생 혜미는 가끔 집에 놀러왔어요. 28살의 예쁜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언니, 형부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남편도 동생을 귀여워했습니다. 혜미야, 좋은 사람 만나면 언니한테 소개해. 그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수민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저를 안으며 고마워라고 속삭였던 그 밤들. 모든 게 진짜였다고 생각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곧 들어올 시간이었죠. 저는 그의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기다렸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왜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을까요? 마음 한편이 불안했거든요.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기다리게. 사랑해. 발신자는 단순히 하트 이모티콘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사업 관련 연락일 리는 없었죠. 그런 톤이 아니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더 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 곧 나올 거였죠.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여보, 뭐해?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 아니야, 오해일 거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가슴속 불안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는 모습, 갑자기 늘어난 야근 횟수, 새로 산 셔츠와 넥타이,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 왜 그래?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까지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었나 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차를 청소하기로 했어요. 평소에도 가끔 했던 일이었죠. 조수석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분홍색 립스틱이 굴러나왔어요. 브랜드는 샤넬이었습니다. 제가 절대 쓸 수 없는 비싼 제품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든 립스틱이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거의 다 써서 끝부분만 남아있었어요. 오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죠. 이게 단순한 실수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차에서 이상한 게 나왔는데. 립스틱을 보여주자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게 거래처 직원이 떨어뜨린 걸 거야.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남편이 야근한다며 나간 후 몰래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발 제 착각이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아닌 시내호텔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후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멀리서도 알 수 있었어요. 날씬한 체형, 긴 머리.
남편은 그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모습으로 있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로 확인해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집에 들어갔어요. 아빠 언제 와? 수민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자자. 아이를 재우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그 여자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괴로웠어요. 밤 11시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고생했어요. 평상시처럼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응, 회의가 길어졌네. 남편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듯한 익숙함이었습니다. 함께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 사람이 저를 속여왔을까?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남편의 손이 낯설어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저는 탐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어요. 새로 산 향수 냄새. 갑자기 신경 쓰기 시작한 외모. 스마트폰을 항상 뒤집어 놓는 습관.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싸웠어?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왜? 요즘 엄마가 슬퍼 보여.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10년 결혼 생활을 포기할 만큼 소중한 걸까? 남편보다 어린 여자일까 아니면 비슷한 나이일까? 상상할수록 괴로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동생 혜미가 집에 왔어요. 언니, 왜 이렇게 야위었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까지 불안하게 만들 순 없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간 후 동생 혜미도 친구들과 만난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몰래 혜미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주 가던 그 호텔 근처 카페에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혼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얼마 후 민수가 나타났어요. 혜미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제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을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길가에 있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친동생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혈육이. 제가 그토록 아끼던 혜미가 제 남편과 그런 사이였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혜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언니,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 것 같아. 집에 안 들을게. 거짓말이었죠. 그 순간 혜미가 얼마나 뻔뻔한지 깨달았어요. 제 앞에서는 순수한 척하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아이들이 엄마 왜 울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람이 새서 그래. 거짓말을 했죠.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악몽이길 바랐거든요. 밤늦게 민수가 들어왔어요. 야근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냉철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무작정 행동하면 쟤만 손해겠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해야 했어요. 먼저 남편의 회사 장부를 뒤졌습니다. 민수는 집에서도 일한다며 가끔 서류를 가져왔거든요. 꼼꼼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허위 거래 내역, 이중장부, 탈세 의혹까지. 남편이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혜미에게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우연을 가장해 민수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부님 전에 사귀던 사람 있었대? 잘 모르겠는데.
혜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질투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계속 떠봤습니다. 요즘도 여자들이 형부님한테 관심 많더라고. 골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말이야. 혜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혜미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형부님이 요즘 비서님이랑 가까워진 것 같아. 젊고 예쁘더라고. 혜미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정말? 눈에 불이 켜졌어요. 질투심에 불타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죠. 그날 밤 혜미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들었어요. 오빠 비서 그만두게 할 수 없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반문했어요.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저는 더 교묘하게 둘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혜미에게는 민수가 다른 여자들과도 만난다는 거짓 정보를, 민수에게는 혜미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한다는 이야기를 슬쩍 흘렸어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였죠. 동시에 국세청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민수 회사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 말이에요. 모든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했죠. 복수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 모두 대가를 치러야 했거든요. 한 달 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국세청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죠. 이상하네, 누가 신고했을까?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설마 경쟁업체에서 그런 짓을? 오히려 걱정하는 척 연기했죠. 조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억 원의 탈세가 드러났어요. 민수는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회사 문을 닫아야 했죠. 거래처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민수가 절망하며 중얼거렸어요. 혜미와 민수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며 다투기 시작했거든요. 오빠가 나만 보는 게 아니었구나. 혜미가 울면서 따졌어요. 혜미야, 그게 아니야. 민수도 당황하며 해명했지만 이미 늦었죠. 결정타는 다른 곳에서 왔어요. 혜미가 만나던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죠. 혜미는 민수뿐만 아니라 다른 기혼 남성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민수에게 알려줬습니다. 익명으로 사진과 함께 말이에요. 민수는 충격받았죠. 자신만 바라본다고 믿었던 혜미가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었다니. 혜미야, 이게 뭐야? 남편이 혜미를 다그쳤어요. 오빠도 마찬가지잖아. 언니 배신하면서 나한테만 진심이었다고? 혜미도 응수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어요.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졌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저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혜자야,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배신당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제가 키울 거예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제대로 받아냈어요. 민수 명의의 부동산도 반 이상 넘겨받았죠. 혜미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혜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니가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충격받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과 셋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행복할 거야?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행복할 거야. 진심이었어요. 지금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비록 혼자지만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죠.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제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로 남고 싶었어요. 피해자로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랑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를 소중히 여겨줄 사람과 말이죠. 배신의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